예, 이어서 봅니다. 전편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20, 30년 정도 기간은 폭력의 경제 구조로 굴러왔다 그랬고, 그로 인해 불신을 비롯해서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동시에 전체로서 국민윤리의식의 하향화를 초래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민윤리의식이 타락의 정도가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다.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양극화와 물질적으로는 양극화, 정신적으로는 의식의 타락, 두 가지를 초래했다. 폭력의 경제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이치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국민윤리의식이 타락됐다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규정된 성격 때문에 조국 씨의 저런 지금 드러난 저런 내용을,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팩트는 관두고 어쨌든 간에 인정되는 어떤 전체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타락한 자본주의 이런 거 같이 온 건데, 그만큼 우리의 윤리의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어떤 하향화가 된 거예요. 저 정도야 가진 자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동시에 가진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조국 씨를 두둔하는 의식 속에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거하고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전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익이나 부당한 의도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가치나 정의의 어떤 사건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게 현실에서 힘을 받는다. 그것이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 상시적으로. 특히 조국 사건 같은, 어쨌든 간에 국민 다수가 비윤리적이다는 이런 문제성에 대한 정의감, 정의의 관념, 국민들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검찰이라든지 야당의 불손한 의도, 그러니까 단순히 불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불손하이라든지 어쩐 다른 올바른 목적이 아닌 어떤 측면도 분명히 그런 의지도 가시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목에서 도구로서 동원된다. 지난편에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즉 뭐냐면 인간 역사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얽혀가지고 새로운 어떤 현실의 현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인간 역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해, 판단이 우리 국민들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너무 복잡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단순하게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 패가 나누어지는 쪽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접점이 없이 끊임없이 시끄럽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취지를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씨가 단순히 어떤
정권의 자기 세력에 대한 개혁을 저지하기 이야기했다 한다. 그게 있다고 추정하는 게 맞고,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어떤 정의의 관념에서, 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기 내면화된 어떤 의식 구조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불법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어떤 비판할 수 없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려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법의 작용 시점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분명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이런 문제는 거시적으로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조국 씨라든지 검찰의 지금 수뇌부가 하는 결정은. 즉 정치와 국민의 뜻이 아닌 국가 권력 기구가 국가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즉 국민의 뜻과 이거는 국민의 여론조사 하기 이전에 주권 재민으로서 본질적인 국민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대신한다든지 어쨌든 정치와 국민의 뜻은 법보다 상위 개념이거든요. 법은 그 하위 개념이에요. 여론이나 정치가 상위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하위의 개념이 상위의 어떤 개념을 폐기시키고 있는 그런 폐기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시점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지금 이번에 그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20군데인가 이렇게 충분히 여러 날을 계획을 해가지고 기획적으로 했다고 막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게 이 검찰의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나라가 정치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 문제가 정치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와 즉 국회가 만든 어떤 법 규정이나 제도를 집행하는 기간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상위에 있는 자기 주인을 제한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역사가 지금 흘러와서 지금까지 결국 1945년 해방 이후 그 당시부터 상당 기간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이라는 기구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왔고, 그 후에 군사 정권에는 오늘날 안기부라고 부르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되어 왔고, 그러고 문민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시점부터는 검찰 쪽으로 또 손이 옮겨왔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단지 국가와 국민과 의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집행해야 되는 심부름권 기간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체의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고, 이번 일도 그거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번 일은 100% 부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외의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법의 정의를 이렇게 물어야 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변론을 하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집행 기간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집단이, 국가의 어떤, 더 높은 상위 계층인 국민의 뜻이나 정치의 어떤 권한을 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혼란만 가져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이번에도. 그리고
어, 이번에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돌입한 것은 시기에 맞지 않게 돌입한 것은 단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저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거는 일부는 남겠지만도 근본적으로 그게 두려워서 돌입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들어서본들 자기들이 운신을 제한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일부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지금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편성을 해서 올라타서 자기 권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포착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다목적으로 지금 이게 검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면 맞죠,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권력의 어떤 새로운 재편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 이런 것들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성격이 강해요. 이런 경우는 꼭 조국이라는 이런 문제 이것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내면화돼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이런 행위를 때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직 버려지진 않아요. 버려지기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힘들고 그리고 다시 보면요. 다시 보면 국민의 뜻인 국회의 제도 결정에 그 해당 기관의 방해가 먹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다른 기관에서 그 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뭐 성격을 바꾸다 할 때 그 기관이 나서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검찰만 유난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경찰 정보기관에서 검찰로 넘어온 후에는 검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지금요, 단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하고 같은 넓게 볼 때 이해를 관계에 있는 전체 갑들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되는 힘을 다 가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언론, 뭐 재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검찰이 저렇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힘을 실어주는 것, 힘이 되는 어떤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속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결국 경제의 핵심은 경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저기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요, 다 따져보면 결국 돈하고 관계된 이런 문제예요. 그 근본 발단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제도 변경을 하는 이런 의사를 진행을 하고 결정하는 데 대해서 그 해당 기관에 나서서 방해하고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뭐 상식처럼 흘러왔어요.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은 그게 국민의 의사결정, 국회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냥 따라서 집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구 자체를 교정하고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 기관에 나서가지고 방해시키고 이게 지금 먹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그만큼 후진국의 전형이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게 뭐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말이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충성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어떤 환경이 모두를 규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성공 경험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들이 행동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깡이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를 하는 정권이다. 이 정권이는 착한지 모르지만도 깡이 없다. 어설픈 민주주의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물러터진 정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들었으면 바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이용된 거예요. 또 그리고 조국 씨가 한 행위가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얘기하는데 이제 민주당 쪽은 부적법은 없지 않느냐. 어떤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생활 감각이나 윤리 감각으로는 떳떳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야당 쪽이나 이런 한나라당 쪽입니까? 이런 쪽은 뭐 부적법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적법 부적법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적법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난해한 거예요. 적법이 양극화 등 부정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걸 왜 그런지는 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대한민국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뭐 썩는다고 해야 되겠죠. 조금 냉정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니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게 법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 못 하겠습니다. 왜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정의에 반하는 일들이 상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모든 어떤 상당 부분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죠. 뭐 법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든지 제도의 문제, 그러고 자본의 문제하고 다 결부돼서 이제 이거는 또 설명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무척 또 뭐 별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이거. 예.